예, 로스터 프리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콜럼버스 블루 재킷 편이고, 사실 지난 시즌에 제가 좀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좀 높은 팀이다. 충분히 탑3 들어갈 수 있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재킷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두 시즌 연속 좀 플레이오프에서 결국은 좀 아쉽게 탈락을 하는 이제 그런 시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도 결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꽤 좋은 분위기로 후반기도 이제 감독 교체 이후에 굉장히 페이스가 좋아졌고, 후반기에 조금 잘하면 특히 이제 후반기의 대진 중에서 이 플레이오프권을 이렇게 좀 경쟁하는 팀이랑 대결들이 많았는데 그 대결들에서 굉장히 많이 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콜럼버스가 비교 우위에서 이렇게 쭉쭉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난 시즌에도 이제 플레이오프를 진출하는 못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되게 됐는데, 이번 오프 시즌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워렌스키 선수가 이제 지금은 다시 또 팀에서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뭐 트레이드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마르첸코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올 시즌 중에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에, 여전히 좀 험난한 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즌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올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 성적을 보고 넘어가실 텐데,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 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성적이 나오고 있네요. 56.1%. 내일 다음 시간에 날 유타도 제가 승점 획득률이 똑같아서 깜짝 놀랐는데 40승 30패 12연장패 기록을 하면서 콜럼버스가 어쨌든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 또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 사실 동부가 조금 더 플레이오프 양상이 타이트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사실 이제 실제로 서부 같은 경우에는 퍼시픽 디비전이 굉장히 또 약한, 지난 시즌 성적이 좀 여러 문제로 좋은 팀들도 성적이 안 나온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좀 이제 서부가 조금 컷이 낮았었는데, 동부 같은 경우에는 뭐 애틀랜틱 디비전의 약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이제 타이탄 플레이오프 뭐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뭐 이런 팀들도 보시면은 쭉쭉 살아나보면서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감독 교체 이후에 굉장히 확실한 성과가 났어요. 딘 에버슨 감독이 사실은 24-25 시즌에 굉장히 성공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 결과적으로 올 시즌 애매한 성적이 나오면서 제키츠가 좀 애매한 그림으로 가게 됐는데, 보너스 감독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21승 11패 5연장패가 나오게 됐기 때문에 막판에 그래도 플레이오프 경쟁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림인데, 콜럼버스 입장에서 조금 야속한 거는 작년에 만약에 올림픽 브레이크가 없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제키츠가 플레이오프를 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2월 초, 그러니까 이제 2월에 4경기, 2월 첫 주까지 딱 하고 이제 일정이 딱 한 3주 동안 스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릭 보너스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첫 11경기에서 10승 1패였어요. 근데 올림픽 브레이크 딱 하고 다시 돌아온 이후에 11승 10패에 5연장패 이런 그림으로 이제 좀 속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게 올림픽이 없었으면은 그 올림픽 이전에 10승 1패의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어졌을지 솔직히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이제 그게 정말 뭐 조금 더 길어져 버리면은 사실은 버펄로 같은 느낌의 분위기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었던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기에 실패를 하면서 좀 이제 뭐 아쉽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뎁스 차트 보고 들어가실 텐데 뭐 올해 뎁스 차트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펜텔리, 마르첸코 두 선수가 같이 또 이제 요즘에 1라인에 나오는, 사실 이제 마르첸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모노엔 선수랑 같이 이제 출전을 하게 됐었는데 그런 그림 말씀을 드리고, 원래는 보론코프 선수가 펜틸리 라인에 올라오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펜틸리 선수한테 약간 러시아 느낌 나는 이제 그 별명도 붙여주고 뭐 이랬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니추시킨이 들어왔고, 니추시킨이 사실은 보너스 감독이 원하는 하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는 조금 더 효율적인 자원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론코프랑 스피드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펜틀리 마르첸코가 주축이 되면서 니추시킨이 들어오면은 제 생각에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니추시킨이 생각보다 조금 애매한 경기력이 나온다 싶으면은 보론코프를 올리면서 이제 좀 검증된 조합을 다시 가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시즌 콜럼버스의 가장 믿음직한 라인은 역시나 찰리 코일 라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라인이 없었으면 제 생각에는 그 성적조차 나오기 굉장히 힘들었다고 보거든요. 코일, 올리비에, 실린저 이제 요 세 명이 조합이 되는데 실질적인 이 가장 이제 릭 보너스 감독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기용이 됐었던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일 같은 경우 지난 시즌 거의 60포인트 가까이 찍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올리비에도 사실 이제 재계약을 했을 때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난 시즌도 이제 15골 11어시스트 뭐 풀시즌 뛰었다라고 하면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실린저 같은 경우에도 이 두 선수의 윙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2라인에 좀 탄탄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3라인에 모노헨을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콜럼버스의 강점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좀 많이 부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몬트리올에서도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 지난 시즌에서도 실질적인 1라인 역할을 또 수행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모노에도 여전히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은 있다라고 보고요. 그 옆에 이제 갈런드랑 켄트 존슨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1, 2, 3라인 센터진이라든가 선수층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1라인에 마치먼트도 있었었죠. 네, 그죠. 보런코프도 뛰었고 마치먼트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먼트가 떠나갔지만 니추시킨이 들어오면은 비슷한 경기를 이제 저는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4라인 센터 룬데스트램, 마일스 우드 굉장히 빠른 스케이터죠. 이제 거기에다 보런코프가 들어오면은 보런코프의 득점력을 바라봤을 때는 조금 4라인 쓰기 애매하긴 하지만 사이즈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존슨이랑 실린저가 사실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콜럼버스 전체적인 공격진의 선수층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펜틸리가 만약에 올해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느낌의 1라인급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더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2라인, 3라인의 콜이랑 모노헨 센터 그리고 조합적으로도 그죠. 아까 말씀드린 실린저 올리비에 그리고 갈런드 선수 3라인에 출장을 하고 이런 그림이 되면은 제 생각에는 크게 나쁘진 않아 보여요. 여전히 이제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는 포텐셜은 제가 봤을 때는 있는 팀이라고 여전히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올해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올해 이제 초반부터 조금 흔들리면서 시즌 중후반에도 작년처럼 좀 애매한 성적이 나오면은 결국 이제 마르첸코를 잠재도 실패를 할 거고 빨리 트레이드 할 가능성도 이런 이제 분위기가 생길 수 있지만 만약에 올해 이제 좀 상승 무드로 들어가가지고 초반에 그렇게 되면은 마르첸코도 워렌스키처럼 팀에 남고 싶어 하면서 마음을 바꿀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럴 가능성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공격진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골텐딩을 바라보시면은 워렌스키 시버슨 선수가 사실 살아난 것도 이거 굉장히 기분이 좋은 소식입니다. 사실 딘 에버슨 체제에서 시버슨 선수가 이런 이제 좀 큰 실수라든가 판단 미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사실은 역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릭 보너스 감독 들어오고 이러면서 지난 시즌에는 워런스키 선수라든가 아니면 프로브로프 이런 선수들과 함께 탑4에서 거의 주축 자원으로 그러니까 영입했을 때의 기대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냥 그런 과정에서 탑4의 경쟁력이 많이 올라가게 됐고요. 워렌스키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이 선수는 부상만 없으면 리그 최고의 또 이제 수비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도 당연히 보너스 감독이든 이 누구냐 그 에버슨 감독이든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이면 골. 특히 이제 이 선수는 슈팅력 아주 이제 출중하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의 슈팅력 이런 부분 기대하셔도 좋고요. 프로브로프 같은 경우에도 마테이추크랑 굉장히 경기력이 좋아요. 마테이추크가 사실 지난 시즌에 엄청 큰 성장을 가져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선수가 스피드적인 경기 그리고 이제 프로브로프가 사실은 이제 좀 버티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기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주는 카드로 이렇게 페어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 역할을 마테이추크가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난 시즌 골도 많이 넣었고 1, 2라인 조합이 생각보다 실속 있는 조합으로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제키치 입장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건 크리스천슨이랑 구드브랜슨의 요 3라인 조합이 조금은 약간 좀 뭐랄까요 약한 느낌이 들긴 한데 구드브랜슨도 계속 이제 요즘 많이 부상을 당하고 있고 크리스천슨은 아직까지 100% 검증이 된 자원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의 경기력이 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그리브스 선수가 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죠. 사실 메르즐리킨스가 결국 이제 작년에도 확고한 주전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런 경기력은 나오지 못해가지고 만약 그리브스의 활약이 없었다라고 하면 매우 이제 제키치의 시즌이 어려울 수 있었는데 그리브스는 지난 시즌에 기대 실점 대비 실제 실점 값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표면적인 성적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약도 했고 앞으로 제키치의 좀 이제 주전급 수문장으로 길게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올 시즌 기대되는 어린 자원은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케이든 린드스트램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좀 성장세가 둔화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선수가 사이즈, 스케이팅
활동량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기량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3라인 센터급의 기대치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오스카르 해밍 선수 라이트윙이고 보스턴 칼리지에서 지난 시즌 8포인트 올렸었는데 이 선수 사이즈, 활동량 이런 부분에 가격적을 보이는 투웨이 윙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잭슨 스미스 선수도 이제 수비수 자원인데 펜스테이트에서 지난 시즌 11골 15어시스트 굉장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사이즈 좋은데 기술 그리고 슈팅 이런 마무리 능력도 출중하다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장차 어떻게 보면 좀 탑4 수준에서의 한 자리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포텐셜이 있는 자원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키츠 같은 제키츠는 사실 이제 20대 초반 자원들이 지금 이제 주축 자원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약간 약해 보여도 뭐 미래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이제 끊겨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든 린드트램이 부상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지나가고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로스터의 강점 보고 넘어가시는데 굉장히 빠른 스케이팅 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팀이 기본적으로 빠른 스케이터들이 많이 보유가 돼 있고 그 선수들이 이제 탑 6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많이 보여준다. 1, 2라인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탑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가속적인 부분에서는 둘 다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굉장히 빠른 팀이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팀에 뭐 아까도 사라인 마일스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뒤에 측정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빠른 선수들이 많은데 이 선수들이 탑 6에 상당히 많이 배치가 돼 있죠. 워렌스키, 마르첸코, 펜틸리, 실린저, 코일, 마테이추크 지금 보시면 탑 6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원들인데 뭐 워렌스키, 마르첸코, 펜틸리 같은 경우에는 뭐 5%급의 그죠? 5%급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죠? 6%, 7%, 3%, 1%, 5%. 굉장히 뭐, 그죠? 상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고, 실린저 같은 경우도 27%, 14%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찰리 콜도 13%, 35% 나쁘지 않고요. 마테이추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큰 성장을 거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선수도 스피드, 그리고 이제 가속적인 경기, 이게 포지션별로 측정이 다르기 때문에 77번 해도 수비수에는 8%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공수양면, 공격진이라고 적어놨는데 1, 2라인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빠른 스케이팅을 자랑한 팀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이번 어쨌든 니추시킨이 합류를 하잖아요. 근데 니추시킨이 사실은 마치먼트가 정말 잘했는데 마치먼트는 재계약에 실패를 했고 그러면 이제 니추시킨을 결국은 데려왔는데 콜로라도가 캡이 지금 빡빡한 상황에서 잘 데려왔는데 이 선수도 굉장히 빠릅니다. 예, 탑 스피드 상위 5%, 32km 가속도 상위 7%. 아까 이제 1, 2라인급 선수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죠, 측정치가.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이 선수도 지금 보시면은 뭐 콜로라도 때 많이 보시면은 전방 압박에서 첫 번째 체커 역할을 맡은 상대방을 옵션을 한정하고 그 과정에서 턴오버 만들면서 이제 또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1, 2라인이 아까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 2라인이 조합 자체의 성과도 상당히 좋아요. SAT 퍼센티지 같은 경우에도 다들 50%가 넘고 워런스키 시버슨 같은 경우에 60%가 홀중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기대 득실 같은 경우에도 워런스키 시버슨, 마테이추크, 프로골프가 플러스 둘 다 이제 플러스 11.2, 7.3이라는 굉장히 초월적인 수치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득실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7, 플러스 7, 플러스 9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 선수도 올라왔을 때 이제 득실도 재미를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린저, 코일, 올리비에, 마치먼트, 펜틸리, 마르첸코 같은 경우에도 기대 득실의 한참 뛰어넘는 결과값을 보여주세요. 기대 득실은 보시면 플러스 2랑 플러스 3밖에 안 되는데 플러스 12, 플러스 14가 찍혔죠. 이 정도로 1, 2라인에서 조합이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게 되는데 사실은 부지런함도 상당히 갖추고 있다라는 것도 이게 또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너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2-3 운영을 하면서 빗나간 슈팅의 빠른 리커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제 중점을 두는 공격 체제를 또 구성을 하는 뭐 위니펙 때도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었고요. 많이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제 많은 활동량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뭐 슛이 빗나가 먼 거리의 슈팅이 좀 빗나가고 이랬을 때 빠르게 이제 체커가 압박을 들어가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 부분에서의 또 재밌는 경기가 좋은 결과가 좀 나올 법한 지금 이제 측정치다라는 거죠. 단일 피리어드 최다 리그 전체 1위고요. 그리고 단일 경기 최다도 리그 9위. 그리고 총 스케이팅 거리도 리그 11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위권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스피드와 활동량이 겸비된 느낌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터의 관건은 결정력이 좀 떨어졌어요. 이제 요게 이제 좀 저는 어떻게 올해 풀릴지 좀 궁금한 부분인데
5대5 사실은 24-25 시즌 콜럼버스는 5대5 상황에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만들어냈던 팀이었습니다. 200골을 넘게 5대5 상황에서 만들어냈는데 지난 시즌은 174골 이게 이제 10위권으로 추락을 했죠.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기대 득점 값은 작년이 지난 시즌이 지지난 시즌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죠? 12골 더 많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가 그만큼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 시즌의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러스 23이 나오면은 23골 더 넣었다라는 거죠. 기대 득점 값보다.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도 2위였었거든요. 24-25 시즌은. 근데 지난 시즌은 마이너스 7.84가 나오면서 23등으로 추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지난 시즌 대비해서 결정력이 많이 약해졌는데 실제로 슈팅 숫자는 작년이 더 늘었거든요. 근데 슈팅 성공률이 1% 떨어지는 1% 떨어지니까 순위가 22 정도 떨어져 버리죠. 이제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일단 고위험 지역에서의 결정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중간 위험 지역 오히려 먼 거리에서는 작년보다 아까 말씀드리는 보너스 감독의 2-3 같은 경우에 일단 먼 거리에서 슈팅도 많이 때리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의 결정력은 나쁘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중간 위험 지역도 그렇고 고위험 지역은 20계단 떨어졌습니다. 22.3에서 18.4% 이 정도로 떨어지는 부분에서도 역시나 좀 결정력에서 지난 시즌 제키츠가 좀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2-3 같은 느낌으로 운영을 하고 먼거리 슛에서 리바운드를 먹는다라든가 그런 느낌으로도 재미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를 좀 덜 봤거든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 또 좀 이상적인 부분이 사실 슈팅 숫자를 바라보시면은 리그 평균보다 많아요. 그죠? 리그 평균보다 어쨌든 한 70개 정도 많은 70개 아니고 60개 정도 많죠. 60개. 그 정도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경쟁력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보시면은 고위험 지역 슈팅 숫자 8개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중간 위험 지역 슈팅 숫자는 7개가 적습니다. 리그 평균보다. 그리고 이제 먼 거리 슈팅 숫자 같은 경우에도 10개 이상 적거든요. 이제 이런 그림을 바라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좀 NHL이 측정하는 고위험 지역, 중간 위험 지역, 먼 거리 지역에 딱 들어오는 느낌의 슈팅 자체는 많지 않았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이게 뭔 이야기냐면요. 이겁니다. 지금 외곽이라든가 먼 거리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그죠? 이런 데서 측정이 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위험 지역, 먼 거리 지역에 측정이 되지 않는 좀 외곽 쪽의 슈팅이 사실 좀 많은 편이에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색이 짙을수록 상위권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 코너 쪽에서 184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이런 것들이 많은 점도 제키츠가 지난 시즌에 조금은 실속을 좀 보는 운영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추측을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 플레이어를 마지막으로 모나헨 선수를 뽑아봤는데 이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올해 아까도 이제 뭐 제가 로스터 쭉 뎁스 차트에서도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2-3라인 센터로 모너헨의 경기력도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다가 이 선수가 원래는 1라인급으로 뛰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전년 대비해서 포인트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24-25 시즌에 19골 38개 어시스트 했는데 13골 23 어시스트 엄청나게 많이 줄였죠. 파워플레이 포인트는 뭐 4개밖에 안 줄었지만 이븐 스트렝스 포인트가 16개나 줄어들면서 이제 이런 그림에서 전년 대비해서 생산력에서 매우 큰 하락을 보였다라는 그림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제 출장 경기 숫자를 바라봐도 24-25 시즌에는 54경기에서 1.06포인트였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은 0.46포인트 거의 이제 풀 시즌에 이제 준하는 경기를 뛰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트 생산력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율적인 라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론코프, 모너햄, 마르첸코 이 라인이 사실은 1라인이었었단 말이에요. 24-25 시즌. 지금 위에 있는 모너햄, 마르첸코 밑줄 쳐 있는 거는 지난 시즌 기록이고요. 밑줄 쳐지지 않은 기록은 24-25 시즌 기록인데 지금 보시면 24-25 시즌 기록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보론코프, 모너햄, 마르첸코 같은 경우에는 SAT 수치도 그렇고 실제 골득실이 10+17이 나왔었는데 지난해 모론코프, 모너햄, 마르첸코 같은 경우는 물론 골득실은 괜찮게 나오긴 했지만 기대 득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가 찍혔고 그리고 이제 보론코프, 마르첸코 같은 경우에는 펜틸리랑 또 좋은 조합을 훨씬 더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펜틸리가 모너헨, 마르첸코 보다는
펜틸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아까 이제 보시면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좀 경기력이 이전보다는 좀 떨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시즌 슈팅 성공률을 바라보셔도 전년 대비해서 좀 크게 감소를 했는데 슈팅 성공률이 지금 5% 가까이 떨어졌고요. 리스트 샷 성공률, 스냅샷 성공률. 스냅샷이 사실 그렇게 슈팅을 많이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슈팅 성공률 자체도 14.8에서 9.9로 떨어졌다라는 거. 이제 이런 부분도 지난 시즌에 조금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던 이유 중에 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선수가 캘거리 때도 그랬고 굉장히 이 선수가 또 저돌적인 이렇게 네탑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골 냄새에 맞는 능력이 좋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좀 상투적인 표현이긴 해도 그런 유형의 선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좀 저조한 기록이 나왔다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제키치 입장에서는 좀 악재라고 하면 악재였었어요. 왜 또 모너헨의 경기력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펜틸리가 아직까지는 좀 기복이 있습니다. 펜틸리가 전반기 때는 36포인트로 조금 부진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매우 나쁘냐라고 하면 매우 나쁘진 않지만 후반기 때는 거의 경기당 1포인트 페이스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펜틸리도 조금 기복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약점이 있는 선수고 코일 선수가 지난 시즌에 아까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믿음직한 라인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커리어 평균으로 따지고 보면은 지난 시즌 거의 커리어 하이급의 시즌이었거든요. 거의 커리어 하이급의 시즌, 거의 커리어 하이급의 준한 시즌은 예전에 이거보다 더 많이 포인트 뽑은 적이 있어요. 어쨌든 커리어 평균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는 그 찍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지금 생산력보다는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내년에는 좀 더 모너헨이 좀 안정적인 활약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키치가 지금 올 시즌 초반 중반까지의 이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내년에 어떤 성적이 나올 수 있을지 어떤 경기력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내년 시즌 기다려 보시도록 하시죠.